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를 위한 한인사회 후원의 밤 행사가 강일한 전 상공회의소 회장 자택에서 어젯밤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스몰 비즈니스 구제가 이곳 LA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치안 강화와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LA 한인들 사회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가운데 한인 이민자가 31만여 명으로 주 전체 7위가 기록됐습니다. 이민자 수 1위는 400만 명이 육박하는 멕시코 주민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96명,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또 다른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확산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벌리 힐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가 매장 입장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강절도 사건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폐쇄됐었던 210번 프리웨이 어윈데일 지역이 오늘 새벽 5시 이르기에 재개통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하던 마약 주사를 합법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법안에 대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습니다. 미 전국 30세 이하 성인 절반에 가까운 43%가 마리화나와 환각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의 협력업체에 의해서 아동 노동 관련 연방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에서 일하면서 자율주행차 회로 기판과 관련된 25페이지 분량의 기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기술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애틀란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강화를 우려하면서 미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뜬금없이 핵폭탄 대응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란 지적입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에서 서방과 이란 간의 입장차가 일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의 의견이 서방 국가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면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달 검수완박으로 불려온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0대4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템파베이에게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알버트 푸올스가 어제 통산 693번째 홈런을 터뜨려서 700홈런 고지에 7개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통산 700홈런을 넘어선 선수는 단 3명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4명,
입원 환자 수는 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가 기준이고요. 입원 환자 수는 지난 8월 19일 기준입니다. 입원 환자 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6과 BA2.75 감염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타임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일종인 BA4.6과 BA2.75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도 이 두 변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BA5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우세 중인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감염자 89%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오미크론인 BA4.6과 BA2.75 하위 변이제가 아직은 10% 미만에 처해 있습니다. BA4.6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전체 감염 사례 중 6.3%를 차지했고 이것은 전주 5.6%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BA2.75는 과거 코로나 우세종이던 BA2, 즉 스텔스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입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로도 명명되는 BA2.75는 이 돌기, 즉 스파이크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장 많아서 재감염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는 변이입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니죠. 하지만 강력 권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급 중간 단계에 있었는데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상당히 컸었죠. 이 마스크 착용,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부터 항상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벌리 힐스 지역의 한 유명 상점이 최근 베벌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쇄 강도 행각에 대한 우려로 매장 입장 고객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벌리힐스 지역 로버트슨 블루바드에 위치해 있는 고급 류체인 키슨의 업주는 상점 직원들의 안전과 매장의 강절도 행각을 막기 위해 매장 내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사인을 내걸었습니다. 업주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강절도 행각이 저질러졌을 때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업주 측에서는 매우 부담이 된다며 다른 업소들도 마스크 착용 부러지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마스크를 착용한 고객들이 매장 안 물건을 슬쩍 훔치려고 하는 행동이 늘어난 데다 매장 내에서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이번 방침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점 측은 코로나 팬데믹 속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매장 안에서 이들의 강도 행각을 저지르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슨 측은 매장 안에서 쇼핑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업소 측에 연락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베벌리힐스 등 부촌에서 대담한 강절도 행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무려 40년 가까이 미국의 감염병 대응 사령탑을 맡아온 파우치 소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는데 여든이 넘은 파우치 박사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로 인정받는 파우치 박사도 지금껏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론했습니다. 팬데믹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야 했고 재선에 성공하면 잘라버리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파우치 박사는 경제보다 목숨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악전고투를 벌였던 파우치 박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직을 올 연말에는 내려놓고 다음 경력을 향해 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 will very likely leave the federal government, but not retire. When I leave
I'm not going to go play golf. 무려 38년 동안 소장직을 맡은 기간 파우치 박사가 보좌한 대통령만 레이건부터 바이든까지 7명. 지카와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테러 등 온갖 감염병과 싸워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때 에이즈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2,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가 모든 미국인 삶에 감동을 줬다며 덕분에 미국은 더 강하고 건강해졌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83인 파우치 소장은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일을 손에서 놓진 않겠다며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 하락세 이틀 동안 주춤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5 3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0.7센트 하락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5 23센트를 기록해 어제보다 1.1센트가 내려갔습니다. 어제 가솔린 가격이 전날에 비해서 0.2센트 올랐지만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인 1.1센트가 감소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대부분에 오늘 불볕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기상청이 폭염된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북쪽 엔텔러밸리 지역에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엔텔러밸리 지역에서의 낮 최고 기온은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10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엔텔러밸리에서는 8월 23일 역대 기온으로 랭캐스터가 106도, 팜데일이 108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산악 지역 기온은 98도에서 102도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2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아져서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대로 예년 기온을 유지하지만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면서 세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지역이 많겠고 주말이나 돼야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1도, 69도, 해안 지역은 71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난 대형 트럭 한 대에 멈춰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센츄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는 LA 시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어젯밤 LA 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리 카루소 LA 시장 후보를 위한 한인사회 후원의 밤 행사가 행콕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스몰 비즈니스 구제가 LA 시장의 급선무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2일 밤 강일한 LA전 한인상공회의소장의 행콕팍 집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리 카루소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상공인들과 존리 12지구 시의원, 리처드 김 LA시 검사, 브래들리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 등 6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카루소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전하는 스몰 비즈니스 회생 정책과 LA시 치안 강화, 노숙자 문제 해결 등 선거 공약에 대해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 구제와 관련해 업주들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치솟는 범죄와 길거리 노숙자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업주들에게 높은 비즈니스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ou're dealing with multiple issues at a time. There's never one single issue you're dealing with, right? Everything is intertwined that you're dealing with. We got to reduce the cost to operate a business in the city of Los Angeles. It's way too expensive. 미행 강도와 스매시 앤 그랩, 주택 침입 강도 등 대담한 강절도 행각이 이어지고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내 치안 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치안 공백의 해결책은 LA 경관을 대폭 증원하고 아시안 경관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o the AAPI community, if necessary, to the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I want to have that position so I can stay in touch with things. Because I want every community to grow.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의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we've got to clean the encampments in front of businesses. And by the way, it's not fair to those living on the street. We need to give them a better path forward. We need to take care of them. 카루소 후보는 다가오는 11월 본선에서의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자신한다며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t means everything because I can't win without the Korean vote. I have to have the Korean vote and the Korean community needs to turn out in big numbers and I'll make sure to take care of the Korean community and do what's right. 존리 12지구 LA 시의원은 리 카루소의 비즈니스 친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ed someone who could bring a business mind, but yet understand how the city of Los Angeles works. He's been a commissioner under 3 different mayors, so he understands the intricacies of how the city of Los Angeles runs.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한인 지지자들은 비즈니스를 살리고 한인들을 돕고 단합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리 카루소 후보가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치고 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리 카루소한테 지금 모든 걸 걸고. 그로브와 어메리카 등 LA 일원에서 랜드마크 부동산 개발로 유명한 사업가 출신인 리 카루소 후보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과 LA 시장직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캐런 베스 후보가 27만 8,511표, 리 카루소 후보가 23만 2,490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LA 한인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 달러 환율이 22일 1달러당 1,340원 선을 넘으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 초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4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이 닥쳤던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원화 약세, 달러 강세로 한인들 사이에서 희비 쌍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학비와 생활비를 한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유학생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령 $10,000를 한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유학생의 경우 이제 한국 돈으로 1,34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지상사 직원 등 주재원이나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미주 한인들은 원화 약세로 그만큼 지급분이 줄어들어 환율 상승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달러 상승에 웃음을 지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LA의 한인 수입업체들은 대금 부담이 줄어들어 환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한인들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누리는 수혜자들입니다. 달러 강세로 타운의 관광사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3호 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입니다. 한창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가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지금 모국 방문이고 또 관광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요. 관광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나나 했더니 아마 제일 큰 영향이 환율이 지금 너무 또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너무 지금 좋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들 관광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한인들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추석날까지 한인은행들은 한국 등 해외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면 추석맞이 송금 액수도 큰 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마약성 약물 주입 장소 일명 마약 주사소를 LA 등에 합법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설치될 마약 주사소 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는 극히 제한된 수로 오픈해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것과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 접근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LA 일대 등에서 불법 레이싱과 난폭 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차로를 막고 점령해 차량 스턴트 묘기를 펼치는 이른바 스트릿 테이크오버 행위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LA시가 점차 무질서 범죄 도시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최근 남가주의 오랜 골칫거리인 스트릿 테이크오버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올해 연저까지 약 600여 명이 스트릿 테이크오버 행위와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돼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스트릿 테이크오버에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10대와 20대들이 동원돼서 자동차로 도로를 불법 점거 후 불법 레이싱이나 폭주운전, 묘기 등을 부리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도로 위에 유리 파편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자국이 깊게 파이게 됩니다. 또 일부 스트릿 테이크오버에서는 시각적인 자극을 더하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튼시는 교차로에 세라믹 범퍼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을 조장하거나 장려하고 또 홍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30일 동안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LA시의회는 샌퍼란도밸리 지역에서의 길거리 경주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LAPD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100,000의 추가 예산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불법 레이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법안에 서명해서 2025년 이후에는 발효될 예정입니다. 크립토닷컴 아레나 구 스테이플 센터, 아직도 스테이플 센터라고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크립토닷컴 아레나가
수억 달러를 투입해 관중 친화형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수백만 달러입니다. 네. 스포츠 경기장은 지난해 연말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레나 소유주인 AEG 그룹은 100만 스퀘어피트의 초대형 공간에 전보 스크린, 최첨단화된 휴게시설, 개선된 음향, 그리고 스크린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장과 LA 라이브를 연결하는 도로를 없애고 나무를 심은 공공 플라자를 만들어 도심 속 휴식처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장 외벽을 통유리로 바꾼 터널 클럽을 통해 라커룸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팬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중석 가장 위층을 개방해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의 경계를 없애고 이 크립토닷컴 아레나 경기장에서 다운타운을 볼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크립토닷컴 아레나 업그레이드 공사는 2년 전 준공한 LA 램스와 차저스 홈구장, 소파이 스테디움, 현대적인 용도로 개조된 슈퍼볼 경기장인 콜로세움, 미래 클리퍼스 홈구장인 엔트윗 돔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까지 이 재보수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G세대 아시안들도 자신들이 미국 사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더 가디언 미국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19%만이 자신이 미국에 소속되고 받아들여진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65세 이상 아시안에서는 이 같은 비율이 51%로 나타났다면서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종별로 볼 때는 흑인과 히스패닉, 백인에 비해 아시안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받는 소외되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느낌에 더해서 근래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반아시안 층호의 폭력, 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악영향을 주는 게시물들을 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G세대가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살려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6가에 있었던 이 우체국, 원래 샌포드 우체국이었죠.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연방정부가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4년 6월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따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우체국이 철거되는 바람에 18년 만에 건물도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우체국 업무는 지난 2월에 중단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임대에 사용하던 이 건물은 현재 주상복합빌딩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정국은 특정 위치 우체국이 사라지면 부여됐던 이름도 같이 사라지며 도산 안창호 우체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회와 화랑청소년재단,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등이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우체국을 LA 한인타운 내에서 찾는 게 급선무라고 설정한 이들은 그 다음 적격 여부와 가능성 등을 타진해 한인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로비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회가 당국으로부터 추가 그랜트를 받고 시니어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LA 메트로의 라이프 프로그램의 신청 대응과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라이프 프로그램 신청 대응과 홍보에 대한 약 8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고, 이 라이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20회의 무료 탑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면 90일간 유효한 무료 파스를 받게 되고 90일 이후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은 협력단체들과 함께 한인타운과 또 인근 지역에서 부스도 설치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LA 한인회관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의 미국 후손이 한국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독립유공자 한현순 애국지사의 맞손자인 이현규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내일 LA 총영사관에서 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에 별세한 한현순 지사는 대구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여성 계몽과 교육을 위해 순회 강연을 하고 여성단체 간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노력해온 인물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직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의 고용 사기업과 공기업이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넨트와 LA 카운티 정부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어제 2022년 LA 카운티 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50대 민간 기업과 기관 순위에서 카이저 퍼머넨트가 LA 카운티에서만 4330명을 고용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교육기관인 USC로 LA 카운티에서 22,73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항공우주업체인 노스럽 그루먼이 18,000명으로 3위, 역시 의료기관인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16,659명으로 4위, 그리고 대형 소매체인 타겟그룹이 15,888명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헐리우드 스타들은 딴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는 거듭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고에도 이들 스타들이 물 절약을 위한 사용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3년 연속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수돗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잔디에 물 주는 횟수를 주 2회로 엄격히 줄이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60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600, 큰 돈은 아니죠. 칼라바사스, 히든힐스 등 LA 북부 부유층 거주지의 주민 2천여 명이 이런 물 사용 규제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킴 카다시안 히든힐스 저택과 그가 소유한 인접한 주택에서 6월 한 달간 물 사용량이 허용량을 87만 8천 리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가구 한 달 물 사용량이 4천 리터인 것을 비교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무려 200배에 달하는 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500ml 생수병 한 병으로 치면 175만 6천 병과 맞먹습니다. 왕년의 액션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의 히든힐스 저택도 6월 한 달 카다시안과 비슷하게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과 같은 부유한 상습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시 당국이 강제 절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LA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베스터 스텔론의 변호인은 스텔론의 저택에는 500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만 살리고 잔디는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 잔디는 거의 말라 죽은 상태라고 변호사는 해명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50살의 유혁희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며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외국 기업 중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조지아주의 1.7기가와트 규모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측은
내년부터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섰습니다. 포드가 3,000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 2,000명은 정규직 직원, 나머지 1,000명은 하청업체가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직원들로 전해집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각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또 인도의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정리해고로 절감한 비용을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포드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정리해고가 자원 재분배와 함께 경쟁자들에게 뒤처진 비용 구조 개선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드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엘레바마 공장의 협력업체 차량 부품회사 SL 엘레바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문서에서 알라바마 법인이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을 활용해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 법규를 반복해서 어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 회사를 통해 채용됐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SL 현지 법원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 자회사 스마트의 현 전직 직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밀워키 브루어스에게 0대4로 패했습니다. 다저스가 올 시즌 이렇게 영봉패를 당한 것 시즌 5번째입니다. 5번째. 흔히 다저스는 웬만하면 영봉패 당하지 않는데 어제 밀워키보다 더 많은 안타 8개를 치고도 8안타를 치고도 1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던 훌리오 유리아스 선발 투수도 어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1년 만에 한 시즌 60홈런 대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가 10경기 만에 홈런을 추가했는데 아직은 이 기록 달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애런 저지가 뉴욕 매치 에이스 맥스 셔저를 상대로 맥없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지난 13일 이후 홈런포가 멈춘 저지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침묵하던 저지의 홈런포가 부활했습니다. 셔저의 낮게 떨어지는 공을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열흘 만에 나온 시즌 47번째 홈런입니다. 정규리그 40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저지는 14개의 홈런을 더하면 로저 메리스가 1961년에 세운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기록 61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60개가 넘는 홈런을 친 선수는 2001년 베리 본즈와 세미 소사가 마지막이지만 두 선수 모두 약물 복용 사실이 알려져 기록은 퇴색됐습니다. 애런 저지가 대기록 도전에 불씨를 살리는 동안 이미 전설이 된 42살 엘버트 푸올스는 다시 한번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이틀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시즌 14번째이자 개인 통산 693번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은퇴를 석 달여 앞두고 10년 만에 내셔널리그 2주의 선수에 선정된 기쁨을 자축하는 홈런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5위인 푸올스는 남은 41경기에서 홈런 7개를 추가하면 역대 4번째로 700홈런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이 이제 25일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로 여느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고 이들은 페덱스컵 순위에 따른 보너스 타수를 안고 대회를 시작합니다. 페덱스컵 순위 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스카티 셰플러는 10언더파로 1라운드를 시작하고 2위 패트릭 켄틀레이는 8언더파에서 대회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2007년에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는 2019년부터 투어 챔피언십에 보너스 타수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우승자가 2명이 나오는 이 애매한 상황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언더, 8언더 파씩 주면서 대회가 뭔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아직은 많습니다. 페덱스컵 챔피언에게는 보너스 1,8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최하위인 30위에게도 상금 50만 달러를 주는 이런 돈잔치가 이제 PGA 투어 마지막 최종전에 펼쳐지는 겁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선수가 4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현재 순위는 10위로 4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합니다. 또 이경훈 선수는 26위로 생애 첫 투어 챔피언십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이었던 켄틀레이가 올해도 1위에 오르면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이렇게 1위로 올라오는 우승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페덱스컵 1위를 달리는 셰플러가 우승하면 2015년 조던 스피스 이후 7년 만에 정규 대회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1위 선수가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르는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대회가 끝나면 PGA 투어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인터내셔널로 이적할 선수 7명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우승 후보로 꼽혔던 리버풀은 2무 1패에 부진에 빠졌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맨유가 4년 5개월 만에 리버풀을 잡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16분 산초가 오른발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슈팅 동작 한 번으로 수비와 골키퍼까지 속이고 넣은 재치 있는 골이었습니다. Jadon Sancho takes another touch and puts it home. Jadon Sancho opens the scoring for Manchester United, and that's exactly what you wanted. 맨유는 단단한 수비에 이은 역습으로 리버풀 골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후반 8분 레시포드가 다시 한번 빠른 역습 기회를 살리며 리버풀의 골망을 흔듭니다. 리버풀은 후반 36분 코너킥으로 시작된 혼전 상황에서 살라흐가 머리로 한 골을 따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선발에서 빠진 맨유의 호날두는 후반 41분에 교체로 들어가 잠시 뛰었습니다. 맨유는 시즌 첫 승을 3경기 만에 신고했고 리버풀은 3경기에서 2무 1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맨유가 새로 영입한 브라질 국가대표이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는 경기에 앞서 맨유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